논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물건의 용도와 기능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라면 받침대였습니다. 이 커버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냄새도 좋습니다. 라면과 굉장히 어울리는 냄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광이 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앞면에 있는 이 글자 부분, 은박인데요. 이 은박이 자칫하면 고열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녹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앞면에는 논문의 제목이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그 어떤 단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라면 받침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기 때문이죠. 제작 기간은 무려 2년이고요. 제작 원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2년의 제작 기간 그리고 1,200만 원의 제작 원가를 통해 만들어진 이 엄청난 라면 받침대, 전 세계에서 단 10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개는 학교에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 건 오직 4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히 라면 받침대의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죠. 일단 둔기로 사용될 수 있고요. 이 모서리로 찍으면 아주 정확하게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터, 제가 얼마 전에 발리에서 구입해온 이 코스터, 이 논문 또한 이 코스터의 기능만큼이나 아주 훌륭한 코스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겹치면 목침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모기를 잡을 때도 탁월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벌레를 잡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능,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대외사원이 수년간 삽질을 하며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정보들을 집대성한, 그리고 그의 분석 결과와 결론까지 그 모든 것의 에센스를 농축해 놓은 그 엄청난 결과물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관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정말 심심하다면 혹은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이 내용을 읽는다,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읽는 것 자체, 활자를 읽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읽는 데에서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겠죠. 이것의 주요 기능은 아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 텍스트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문이라 함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공계와 인문사회과학, 이 학문 간의 차이로 인해서 논문의 내용 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저는 인문사회과학 전공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주지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논문을 열면요, 타이틀 페이지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2년간 쎄빠지, 이것은 바로 인준지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교수님들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 제품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이죠. 이것은 원본입니다. 보통 논문은 원본을 무조건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인준지의 이 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별도로 A4 용지 인쇄를 한 다음에 여기다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은 서명을 받을 수도 있죠. 이 종이는 그 논문 제작 업체에서 사용하는 종이이기 때문에 재질이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북토리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뭐 가격도 싸고 뭐 괜찮았습니다만 오게티라면 바로 이것이죠. 색깔이 다르다는 거. 근데 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본입니다. 세상에 단 한 권만 있는 것이지요. 최소한으로 논문을 제작할 수 있는 권수가 10권인데 그 중에 6권을 제출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쓰레기 아니요. 이 제품의 희소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정책학 전공을 하길 잘한 것 같죠? 사회과학 논문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는 서론이 들어갑니다. 서론? 당연하죠. 이것은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죠. 서론.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것은 모든 글쓰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론이 들어가고 이후에 이런 이론적 논의, 그리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논문을 쓴다는 것은 내 주장을 마음대로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내 뇌피셜을 여기다 적는 것이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난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것. 내가 주제를 정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내 선행 연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그 선행 연구자들은 또 선행 연구들을 또 참고를 했습니다. 그 선행 연구 또 선행 연구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 선행 연구 또 선행 연구를 이런 식으로 선행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논문에서 선행 연구는 거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계학을 활용한 분석을 하려면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논의만을 논한 것이 아니라 그 통계학적 방법론이 정확하게 사용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논문을 잘 쓰려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의 얘기를 잘 듣고 핵심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고
그 핵심 내용이 다른 사람과 다른 선행 연구자들, 다른 이론가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공통점 차이점, 공차를 가지고 이 이론이 전개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논문을 잘 쓰는 사람, 잘 쓸 수 있는 것의 핵심 자질, 역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저는 언제나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내 논문을 쓰게 된다면 세상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던, 세상에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창의적이고 신박한 그런 아이템을 잡아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충분히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난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처참히 깨졌죠. 왜냐하면 이 바로 선행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행 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은 저한테 정말 큰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었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한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짜증이 납니까?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우 석사 가지고 뭐 이렇게 오바를 떨고 그러냐, 석사 뭐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태세전환이라고 부르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석사 논문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과 써보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사 논문을 썼다라는 거, 그리고 그 지난한 과정을 결국에는 극복을 해서 결국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거, 어쨌든 저는 이 논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글쓰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 연구 방법을 그 다음에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연구 방법. 이 연구 방법 또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서 거기에 맞는 온라인된 방향으로 연구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공한 이 정책학은 굉장히 양적인 연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매개 효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 주제에 대한 공부도 필요한데 통계기법까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봤을 때 사회과학에서 어쨌든 끊임없이 꾸준하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논문의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논문을 이번 주에 학교에 제출을 하러 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총 10권을 제작을 했고 그 중에 6권을 학교에 제출하게 되고요. 단 4권만이 남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은 제 라면 받침으로 쓸 생각이고 그 중에 한 권, 그 중에 2권은 제 목침으로 쓸 생각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논문을 쓴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논문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선행 연구는 어떻게 찾아봐야 되느냐,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고 어떤 것에 초점을 두어서 내가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통계적 기법은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궁금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달아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차차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